위블이 에이스, 루피 등과 함께 마리조아에 침공하며 포보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포보스와 위블은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주변의 건물들을 박살내가며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성지 마리조아가 이 이상 파괴되게 둘 순 없다. 하지만 저 괴물 녀석을 무슨 수로 빠르게 제압한다는 건가?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빠르게 제압하지 않으면 성지 마리조아가 큰 피해를 입지만 달리 위블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곧바로 오늘도로 포보스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포보스는 무장색 패기를 눌러 피해를 최소화시킨 뒤 용용일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인수용으로 변신하였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앞발조차도 거대해진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위블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위블은 엄청난 괴력을 선보이며 포보스를 공중으로 높게 들어올린 이후 포보스를 멀리 던져버렸고, 충격의 여파로 건물이 무너졌고 포보스는 건물에 깔리게 됩니다. 포보스와 위블의 대결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연이은 강자들의 대결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위기를 직감하며 더 이상 지속하면 위험하다고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다. 이 이상 전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선 도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따돌린 뒤 신의 함선 쪽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마열매 능력을 해제한 뒤 역시 강하군 흰 수염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았어. 라고 위블을 칭찬하며 위블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려 하였고, 위블은 매우 단순했기에 포보스의 칭찬에 넘어가며 보는 눈은 있구만. 언젠간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야. 아직은 좀 멀었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채를 사용하여 위블에게 접근한 뒤 그래 흰 수염이라면 이딴 작전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위블의 턱에 혼신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잠시 위블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뒤 곧바로 신의 함선을 향해 도주하였고, 위블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공룡자식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포보스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위블을 막아서며 위블 무리해서 쫓을 필요 없어. 어차피 저 녀석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진 못할 거다. 이미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더군. 각설하고 우린 루피와 동료들을 엄호할 준비를 해야 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다고. 조만간 마리조아에서의 1차전이 끝날 거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곳에 합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출을 위해서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주변 지형을 살피며 우선 지형 파악을 해두는 게 우선이겠지. 그리고 곧바로 사이퍼폴 근위병들을 제압한다. 특히 근위병들은 쓰러뜨려도 끝이 없군. 나는 가봐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으니 여기 근위병 사이퍼폴을 너에게 맡기마.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맡겨도.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선은 상황을 살피며 차분히 2차전을 준비하려 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여 하였고, 근처 섬에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이며 버기를 제외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미 섬 전체가 연기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며 스모커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가 버기를 찾아냈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실성하며 젠장 이 귀신 같은 자식 도대체 이 빌어먹을 능력은 뭐냐고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는 사왕천냥 광대 버기 세간에서는 해적왕 밀짚모자 루피를 제외한다면 이 녀석이 가장 강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더군.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 이 녀석에게 사왕이라는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울컥하며 닥쳐라 연기자식, 이놈 역시 로그타운 당시에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말한 뒤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곧바로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하였고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스모커는 버기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스모커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왜 발악하는 거지? 이 녀석이 이곳에서 달아나게 될 가능성은 0%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지 그래 라고 말했고, 버기는 세상에 0%는 없다고 라고 말한 뒤 분명 처음에는 비슷했다. 샹크스와 나도 로제 적당 견습 시절엔 비슷했었지. 밀짚모자 오렌지 마을에서 봤을 때만 해도
루키에 지나지 않았던 녀석이었어. 스모커 저놈도 마찬가지. 로그타운 아니 정상결전 때만 하더라도 평범한 해군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두 세계를 호령하는 강자가 되었어. 왜 나만 그대로인 거지? 로저 선장님도 레일리 부선장님도 오뎅씨도 나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는데 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 애초에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경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보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다시 암차례 각성하게 되었고 버기의 기량이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곧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모커를 동황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얼굴에 얕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저놈 무언가 달라졌다. 극한으로 내몰리며 심신의 변화가 생긴 것인가? 라고 말하며 버기가 확실히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파여진 지형과 무너진 나무들을 보며 아니야 고작 지형을 파고 나무를 벤 정도가 아니다. 산과 바다가 동황나고 있다. 라고 말하였고 버기의 능력으로 인하여 산과 바다가 동황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의 능력에 떨떠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전의를 상실하진 않았고 연기 자식 이 녀석을 잡고 샹크스 밀짚모자 다시 그들과 경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모조리 동황낼 정도의 실력으로 변하였고 스모커의 연기마저 동황낼 수 있게 되었기에 무장색 폐기 없이도 자연기 악마 열매 능력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연기가 동황나며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남는 것을 보며 자연마저 동황내는 힘이라는 건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악마의 열매는 사용하기 나름이군. 밀짚모자, 천냥광대, 이스트블루 시절에는 장난같은 능력을 믿고 처되는 애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밀짚모자는 고사하고 천냥광대 녀석도 꽤나 위협적인 능력을 터득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악마 열매의 기본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스모커에게 공격이 닿게 되자 꽤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앗 하하하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한 뒤 스모커의 다리를 동황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괴물색 폐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다리를 연기화시키며 버기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공중으로 튀어올라 순식간에 버기에게 접근한 뒤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버기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버기의 목을 짓누르며 제법이었다만 아직 기초 실력이 부족하군.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와 기초 실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버기를 생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웃음을 지으며 그런 것 따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스모커 방심하지 않았나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그제서야 버기의 왼팔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버기의 왼팔이 날아왔고 버기의 왼팔은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특제 버기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우산 삼아 폭탄을 피한다. 젠장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끌어안으며 스모커를 방패로 삼아 폭발을 피해내고 스모커는 특제 버기탄을 사용하여 제압하려 합니다. 버기는 나름 머리를 굴리며 스모커에게 정타를 넣는데 성공하였고 특제 버기탄은 스모커의 등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그대로 기절하여 버렸고 스모커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특제 버기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버기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와 히나에게 연락하여 크로스길드 전원을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였고 스모커는 곧바로 로쿠규에게 통신을 겁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한창 사보와 격돌 중이었기에 스모커의 통신을 받지 않았고 스모커는 타해군 몇몇에게 통신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에게 타시기 너는 히나와 함께 크로스길드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해라. 나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한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이크에 탑승하여 레드라인으로 직행합니다. 루피는 겐타이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케이사와 대치하게 되었고 케이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선제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단숨에 케이사가 오로성에 준하는 강자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루피는 이 녀석 그 괴물들 정도인가 멧돼지 녀석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오로성과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위라고 봐도 무방한데 라고 생각하며 케이사의 실력이 워큐리를 제외한 오로성 정도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오로성 전원이 덤비던
하더라도 루피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루피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루피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전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온전히 전력을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루피는 겐타이와의 대결로 인하여 복부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혈마의 저주로 인하여 피의 흐름이 뒤바뀌며 기량이 약소하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